안녕하세요. SJ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오늘은 5월 25일이고요.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 네, 석가탄신일이라고도 하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잠깐 쉬는 날이다 보니 좀 오전에 시간이 조금 틈이 나서 잠깐이라도 좀 인사를 드리고 짧게나마 또 책이라도 한 글귀를 좀 읽어서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나다 보니 아침에 또 창문도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고 이불도 털고 할 겸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거의 진짜 이제는 뭐 초여름이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그냥 여름 같네요. 그래서 좀 에어컨을 틀어볼까 해서 봤는데 좀 에어컨이 올해 처음 쓰는 거다 보니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기가 복층이다 보니 에어컨 위치가 좀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상을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녹음을 먼저 해보고 이제 녹음이 끝난 뒤에 시간이 이제 짬이 나면 청소를 할까 말까 살짝 고민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살짝 청소를 해 놓으면 이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제 또 기분 좋게 또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허락하는데 안에서는 좀 조금씩 청소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 청소 열심히 하니까요.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번 영상 때 제가 그 매드맥스 영화를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관람을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그 원작의 영화들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너무 재밌게 보고 좋아하던 세계관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역시 그 명불허전이라고 하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퀄리티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액션 내용, 세계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묘사나 이런 것도 원래 원작 감독님이 하셨던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괜찮더라고요. 액션도 되게 시원시원하면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액션이 거의 다 차지하는 영화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부담감 없이 가서 재밌게 즐기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드맥스 보고 난 뒤에 또 며칠 후에 제가 또 그 김혜수 씨 나오는 그 차이나타운도 봤거든요. 약간 첫 여성 느와르 영화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타이틀을 걸고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래도 나름 여자가 주인공을 해서 또 이렇게 되게 가볍지 않은 무거운 느와르의 영화를 충분히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느꼈던 영화 같고요. 특히 뭐 다 괜찮았지만 그 김혜수 씨 연기가 단연 압권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근데 좀 아무래도 약간의 좀 느와르 영화이기 때문에 좀 잔인하거나 좀 폭력적인
묘사가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저도 좀 그런 폭력적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가 막 꺼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영화를 워낙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근데 어느샌가 좀 한국 영화가 좀, 비단 한국 영화뿐만이 아니라 영화들이 좀 많이 좀 폭력적이거나 그런 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런 비단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좀 장면들이 나오면 좀 약간 좀 임팩트가 크다 그러죠. 좀 충격적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서는 꼭 나오니까 이게 적응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참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무던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참.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게 뭐 사회적인 흐름이겠지만 좀 예전보다는 좀 그런 걸로 너무 좀 영화들이 좀 자극적으로 변하진 않았나 하는, 네,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상업 영화다 보니 관객을 끌어들이려면 이게, 네,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느와르 영화 좋아하시거나 김혜수 씨 좋아하시면 충분히,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시간 되면 전 또 그 스파이라고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그걸 보고 싶어서 좀 보러 갈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근데 보신 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하는데, 네, 자막 이렇게 번역에 대해서 좀 말을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일단 재밌게 보고 싶은 생각에, 네, 그 스파이를 보거나 아니면 그 드웨인 존슨 아저씨 나오는 영화, 그 뭐죠? 그 덜악 아저씨 나오는 그 샌 안드레아스인가요? 아무튼 제목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영화도 보고 싶어서 아마 스파이를 먼저 보든지 그 드웨인 존슨, 네, 아저씨가 나오는 그 샌 안드레아스인가, 아무튼 네, 이 참 단기 기억 상실, 매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둘 중에 두 개 다 보긴 할 건데 먼저 어떤 걸 볼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게 되면 또, 네, 짤막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문득 청소하다가 책장에 이렇게 꽂혀있는 책들 먼지를 털어주는데, 문득 이게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열심히 배울 때 항상 이 연습실에 박혀서 그 노래 열심히 할 때 그 노래 안 되거나 이게 좀 약간 좀 매일매일 연습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사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길인가,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나, 뭐 그런 좀 약간 좀 의지가 흔들리거나 좀 심적으로 이렇게 좀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동요가 될 때 이게 항상 가방에서 꺼내서 읽던 책이 있어요. 정말 이게 지금 보면 많이 해져가지고 정말 너덜너덜한데, 그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 시크릿이라고, 네, 약간 본인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게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또 노래 연습할 때 처음에 책 같은 걸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만 매일 읽어도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때는 연습도 할 겸 책도 읽을 겸
하루 몇 페이지씩 이렇게 소리내서 읽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잠깐 펼쳐봐서 읽어보니까 또 역시나 좋은 글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읽어볼까 싶어서 네, 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말한 것도 없는데 목이 왜 자꾸 잠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한다고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일단 좋지 않은 목소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책을 진짜 책이 이 양장 표지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겉표지가 이게 붉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너덜너덜해져서 이게 무슨 책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손때가 많이 묻고 제가 정말 제일 태어나서 읽은 책 중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일 거예요. 그래서 괜히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되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도 받았던 책이라서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일단 책이 오래돼서 약간 그 손때 묻은 책 냄새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전 이런 냄새도 좋더라고요. 약간 손때 묻은 것들도 그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장난감, 오래된 뭐 CD들, 음반들, 책들 그런 걸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지저분하다고 핀잔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일단 랜덤으로 한번 페이지를 펴볼까요? 아니 목차를 한번 볼까요? 당신의 비밀 18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비밀? 이것도 랜덤으로 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랜덤으로 펴서 읽어볼게요. 두 가지 강력한 도구. 현재 환경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 당신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비밀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바뀔 것이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건넸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빚을 생각하고 빚을 두려워한다. 빚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쳤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빚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인한다. 빚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빚이 생길까? 만내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돈을 기대하라.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바브 프로크터도 말했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한다.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건 과거의 당신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해보자. 그건 당신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함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지금 약간 나지막하게 말하면서 살짝 위스퍼링이랑 비슷하게 지금 섞으면서 읽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위스퍼링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좀 나지막하게 위스퍼링에 비슷하게 한번 살짝 섞어서 읽는 건데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윌러스 워틀스.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 더 잘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존 그레이 박사.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존 디마티니 박사.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은 듯이 하진 않는다.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제임스 레이. 제임스 레이가 감사하기라는 멋진 연습법을 알려주는 부분을 촬영하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제임스가 알려준 방법을 적용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난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된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한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라.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윌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한다. 대부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한다. 멋진 남자이면서 성공한 기업가기도 한 조 슈거맨이 시크릿 DVD를 보고서 내게 연락을 해왔다. 슈거맨은 감사하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면서 자기가 성취한 일들도 모두 감사하는 태도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슈거맨은 그렇게 많은 일에서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날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감사한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 슈거맨은 감사하기의 위력을 알기에 늘 감사하는 일이 몸에 배어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비밀을 내 인생에 직접 적용해본 결과를 돌아보면 감사하기의 위력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대단했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보라.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이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들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월러스 워틀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는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 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월러스 워틀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황이 안 좋아. 예전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무렵 문득 웬 돌멩이가 눈에 띄기에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돌멩이를 만질 때마다 고마워할 일을 생각해야겠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장에서 돌멩이를 꺼내 들어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감사할 일들을 짚어보았다. 반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옷장에 넣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남자가 내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서 물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 주자 그 남자는 그걸 고마움 돌멩이라고 불렀다. 2주 후 남아프리카에서 그 남자가 보낸 이메일이 왔다. 우리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염의 일종이라는군요. 고마움 돌멩이 3개만 보내주시겠어요? 돌멩이는 길가에서 주운 평범한 것이었기에 나는 물론이죠 라고 답장을 썼다. 아주 특별한 돌멩이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가서 적당한 돌멩이를 주운 다음에 그 남자에게 보냈다. 5달 뒤에 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아들이 나아졌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돌멩이에 고마움 돌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에 $10를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0개가 넘게 팔려서 모두 자선기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일단 지금 이제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 27분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이걸 다시 또 인코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에어컨 청소는 또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또 씻고 이제 준비해서 또 가게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일만 그득한 하루 되시고요. 저녁에도 또 꿀잠 주무실 수 있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굿밤 되세요. 뿅.